안녕하세요. 전쟁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전쟁도서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자들의 로망, 바로 권총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3세기 중국에서 처음 핸드캐논이란 화기가 등장한 이래 15세기에는 유럽에서도 두루 사용됩니다. 혼자 들고 쏠 수 있는 개인 화기가 등장한 거죠. 이건 핸드캐논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핸드캐논입니다. 이제 기병이고 보병이고 다 죽었어 라고 보긴 어려운 게 점화구에 직접 불을 붙여야 하는 물건인지라 이거 조준도 힘들고 혼자 쏘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네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인류는 이미 쇠뇌라는 물건에 방아쇠를 달아놓았습니다. 화약을 사용하는 화기에도 이 방아쇠를 달아주면 쏘기 쉽지 않을까요? 덕분에 조준도 잘 될 테고요. 화약에 불을 붙여 점화시키는 건 핸드캐논과 같았지만 방아쇠를 당겨 불붙은 화승을 점화시키는 방식, 화승총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제야 좀 총다운 모습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번 주제는 어디까지나 권총입니다. 전장에서 주무기가 고장났을 때 부무장으로도 쓰고, 휴대하기 편해 호신용으로도 쓰고, 경찰 업무하면서 나쁜 놈들 제압할 때 쓰고, 옆 동네 깡패들이랑 싸울 때도 쓰고, 어쩌다 스파이짓 좀 하려면 숨기기 쉬운 작고 다루기 편한 권총이 필요하죠. 화승총을 아무리 짧게 만들어도 화승으로 불을 붙이는 이상 휴대가 그리 편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권총의 의미는 몸에 잘 간수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바로 쏠 수 있어야 하는데, 화승이란 격발 방식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말탄기병이 불 붙인 화승 들고 다녀야 할까요? 자객이 덮치는데 화승 불 붙일 동안만 기다려달라고 할까요? 안 되면 되게 한다. 기술에 대한 인간의 열정은 불이 없어도 화약을 점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바로 휠록이란 점화 방식이었죠. 용수철로 감긴 바퀴와 여기에 맞물린 황철석끼리 마찰이 발생하면서 불꽃이 튀고 화약이 점화되는 겁니다. 이 방식이라면 미리 장전해둔 권총을 쉽게 쏠 수 있겠죠? 드디어 권총다운 권총이 등장했네요. 이제 기병도 말탄 상태로 총을 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휠록 방식은 딱 봐도 꽤나 복잡한 기구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잔고장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 때문에 휠록식 화기는 군대에서 기병들 권총 위주로 보급되고, 많은 보병들의 머스켓은 여전히 화승총이었습니다. 좀 더 단순한 구조로 만들 수 없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한방, 거기다 가격도 싸게 해서 보급도 쉽게. 그래서 등장한 방식이 플린트록 방식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부싯돌이 불꽃을 일으키면서 화약 접시에 화약을 점화시키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플린트록 방식은 화승총과 휠록 방식을 모조리 대체하여 대세로 자리 잡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나 미국 독립전쟁, 해적영화 기록에서 우리가 익히 보아온 바로 그 격발 방식이죠. 1800년대에 들어서는 격발 방식에 있어 한 단계 더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퍼거션 캡이라는 녀석인데, 해머가 캡을 때리면서 불꽃이 튀어 화약을 점화하게 되는데요. 어르신들 어렸을 때 딱 총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옛날 권총들과 현대 권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이전 권총들은 장전된 딱 한 발을 쏘고 나면 끝입니다. 현대 권총은 한 번 장전된 권총을 연발로 쏴댈 수 있죠. 연발로 쏘고 싶어하는 남자들의 열망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시도로 연결됐습니다. 플린트락 격발 방식이 대세이던 시대에도 이런 원시적인 리볼버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화약과 탄환이 장전된 총열 여러 개를 묶어 쏘는 페퍼박스가 등장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과도기적 권총들은 구조의 복잡함과 사용하기 까다로움, 그리고 오작동 문제로 대세가 되지는 못했더랬죠. 그러다가 1836년 그 유명한 세뮤얼 콜트가 리볼버 권총에 특허를 내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리볼버가 등장하여 권총계의 주류가 되게 되죠. 콜트의 권총들은 남북전쟁 시기에는 장교들이나 기병대원의 개인화기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리볼버는 우리가 아는 리볼버와 중요한 차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탄약! 콜트 리볼버도 초기에는 화약을 실린더에 다져넣고 총알을 우겨넣고 퍼커션 캡을 끼우는 이전 탄약의 장전 방식이었던 겁니다. 화약, 총알, 퍼커션 캡을 따로 장전해 주려면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죠. 이 모든 걸 금속 카트리지에 모두 담는다면 드디어 우리가 흔히 아는 총탄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금속 카트리지 탄환은 재장전에 있어 이전 방식을 아득히 능가하는 장전 속도를 보여주게 되죠. 드디어 현대 권총의 기본적 요소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더블 액션, 무연 화약, 그 외의 구조적 발전 등 얼마나 더 사용하기 편하냐, 더 좋아졌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격발 방식으로서의 발전에 있어 현대 권총 구조와 동일한 수준이 된 겁니다. 네? 아직 하나 더 남았다고요? 아, 그렇죠. 마지막으로 반자동 권총에 대해서도 설명드려야겠죠. 맥심 기관총 이전의 총기들은 모두 인간의 힘으로 차탄이 사격 위치, 즉 약실로 이동했습니다. 초기 캐틀링도 레버를 수동으로 돌려줘야 했고, 더블 액션 리볼버도 결국은 방아쇠를 당기는 양력으로 실린더가 돌아가는 거였죠. 맥심 기관총에서 처음으로 화약 폭발의 힘을 이용해 자동으로 차탄을 약실로 보내줄 수 있었던 겁니다. 동일한 방식을 권총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 최초의 양산 반자동 권총 모크하르트 C93이 등장하면서 반자동 권총의 시대가 개막됩니다. 이 정도면 총 안 쏴도 흉기로 써도 되겠네요. 맥심 기관총의 토글 액션 시스템을 권총에 우겨 넣다 보니 나온 흉악한 디자인이지만 화약 반동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권총 발전사에서 역사적인 물건입니다. 이제 남은 건 권총에 적합한 작동 구조를 짜 넣으면 되는 거죠. 반자동 권총이 등장한 이후에도 리볼버는 반자동 권총만큼이나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불발탄 처리도 쉽고 기계적 신뢰성도 리볼버가 더 나은 편이었죠. 심심할 때 러시안 룰렛 하려면 아무래도 리볼버가 필요했고요. 현재는 후발 주자였던 반자동 권총이 권총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속 가공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계적 신뢰성 증가, 대용량 탄창의 화력, 재장전의 용이함 등등 전 세계 군대는 물론 경찰들도 이제 반자동 권총을 사용하고 있죠.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권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 모두 오래오래 장수해서 그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도서관이었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